우리말도 그러하듯이 영어도 최소한의 단어로 최대한 극대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새로운 단어를 매번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방법은 바로 메타포입니다. 자, 메타포란 은유를 이야기죠. 결국 모든 언어는 메타포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리프란 단어,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일 때 쓰는 표현이 리프입니다. 진보의 게인, 이득을 거둬들인다고 할 때 리프를 쓰고 있죠. 백워터, 뒷물, 우리말로는 그렇고요. 강이 있으면은 물이 흐르고 정체되어 있지는 이쪽 지역은 정체되어 있죠. 후미진 곳들은 이게 백워터예요. 갑자기 왜 뒷물, 후미진 곳이 나왔을까요? 많은 이들이 left behind, 어디에 남겨진다? 진보의 후미진 곳에 남겨져 왔다. opportunity, 기회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dry up, 가뭄에 물이 마르듯이 마른다. 여기서 up을 쓰고 있다는 것도 바로 메타포입니다.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왜 dry라는 개념과 어울릴까요? 이것은 이거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up until, 이 말은 뭐뭐까지로서 until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구태여 왜 필요 없는 up을 붙였을까요? upward, 위쪽으로, mobility, 이동한다. 그냥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upward mobility는 upward가 위쪽이고요. mobility는 이동이거든요. 그럼 우리말로 보시면 위쪽으로 이동이에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그러나 이 문맥과 함께 만나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up이라는 단어가 위로란 뜻도 있지만 up to란 말을 할 거예요. 자, 어떠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 최대한 다가가면 이걸 up to라 그래요.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죠. 이 up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최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므로 1980년대까지, 그렇죠? 그때 시간을 그때까지 될 때까지 이들은 이러하였다. 이런 어떤 약간의 뒤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때까지는 이랬었다. 이런 뒤에 내용에 좀 포인트를 가게 되죠. 이것도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에요. 계층 이동이죠. 다시 말해 계층 이동.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계층 이동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죠. 계층은 뭐 클래스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그러므로 up이라는 단어 생각해보면 dry up도 굉장히 말라붙었다라는 up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서 메타포를 느껴보면서 해석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포를 제가 알려주면 또 여러분들이 애울까봐 걱정이 돼요. up을 때 제가 뭐뭐까지, 지극히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라고 하니까 이것을 또 공식화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 바로 메타포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그냥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진보는 화살같이, 시간은 화살같이. 그렇다면 화살이란 것은 뭡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시간은 화살같이 간다 하면 느낌으로 우리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되게 이상해져요. 오히려 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에 대한 이미지, 제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어요.
그냥 업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며 느끼셔야 돼요. 어떤 걸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그럼 가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트랩, 테크놀로지의 어떤 올가미, 함정, 캐피털, 레이버, 자본 노동, 그리고 파워, 권력,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대. Like the early days of industrialization, workers today are no longer reaping the gains of progress. 초기 산업화 시대처럼 노동자들이 오늘날은 더 이상 씨앗을 진보의 게인, 소득, 진보의 과실을 제가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Worse, 더 나쁜 건 Many have been left behind in the backwaters of progress. 많은 이들이 뒤에 남겨지고 있어요. 진보의 기슭, 바로 backwater, 기슭에 이러한 기슭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the opportunity dries up for middle-income artisans as a consequence of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the age of automation has meant diminishing opportunities for the American middle class. 자, 같은 방식으로 기회라는 게 가뭄에 물이 마르듯이 말라갔어요. 중산층의 장인들에게. 그것은 consequence, 결과인 거죠. 산업화의 과정의 결과였는데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토메이션 시대, 자동화 시대는 diminishing, 줄어든 기회를 의미한다. 아메리칸 미들 클래스에게. 여기선 diminish 썼죠? 여기선 dryup을 썼는데 눈여겨보시면 이해 가시죠? 이건 diminish 쓰지 않고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메타포를 사용했죠. Like the victims of the early factories, many Americans have adjusted to the computerization of work, but unwilling shiftly into the lower-paying jobs, or have failed to adjust and dropped out of the workforce completely. 바로 초기 공장의 victim, 희생자처럼 많은 미국인들은 just가 뭐예요? 꼭 이러면 just, 꼭 adjust, 꼭 맞추는 거죠. 조절하다, 또 뭐 적응하다, 어떤 것에 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의 컴퓨터화에 적응을 해왔어요. 또는 맞춰왔어요. willing, 기꺼이? 아니요. no, unwilling. 마지 못해서 shift, 이동하면서 낮은 페이의 잡으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fail to adjust,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drop out of the workforce, 노동력에서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됐죠. And similar to the victims of factories, the losers to automation have primarily been men in the prime of life. 자, 뭐와 유사하게? 공장의 희생자들과 유사하게 루저들, 오토메이션 시대의 그런 루저들은 주로 남성이에요. 인생의 프라임 타임 뭐예요? 황금 시간대죠. 인생의 황금 시간대의 남성입니다. Up until the 1980s, manufacturing jobs allowed ordinary working men to attain a middle-class lifestyle without going to college. 업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위라는 뜻이거든요. 1980년대까지는 위에 공장, 제조업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80년대까지 그때까지 그러한 제조업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얻다죠. 미들클래스의 삶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대학에 가지 않고도. 그런데 employment opportunities in manufacturing receded. A path of upward mobility was closed to many citizens. 그랬는데 고용의 기회가 manufacturing, 제조업에서 고용의 기회가 recede, 후퇴하면서 upward mobility, 계층이 올라가는 거죠. 신분 상승의 길이 이 길이라고 표현했죠. close, 닫혔다. 길을 닫아 많은 시리즈의 길을
길이 닫혔다. 어때요? 길이라는 게 바로 메타포죠. 클로즈, 문을 닫듯이, 길을 닫듯이 닫혔다는 것도 메타포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단어가 업 한다고 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등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dry up에 관한 느낌, 그리고 up until의 느낌, upward의 느낌, leaf의 느낌, backward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죠. 그것은 바로 영어 단어의 한정된 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 방법인 거죠. 인간의 개발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포를 항상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